네, 2022년 11월 23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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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아이고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아, 그거 아프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1월 23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제를 왜 제가 계속 뉴스 까기를 빼놓고 하지? 어제도 빼놓고 했었는데 왜 그때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다른데 채널은 안 빠뜨리는데 왜 뉴스 가기를 빼놓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플렉스 TV만 정상으로 해놓고. 자, 오늘 뉴스 가기는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German and Japan, 자만 대 자판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자, 유신 예상 스코어 이거 좀 재밌겠다. 1순위 독일 3대0 승, 2순위 독일 3대1 승, 3순위 독일 2대1 승. 자, 유신의 스코어, 예상 스코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는 독일이 3대0 승, 2순위 독일 3대1 승, 3순위 독일 2대1 승. 저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2조 독일 대 일본부터 예측을 좀 하게 되어서 몇 개나 맞히나? 몇 개나 맞히나? 자, 이제 10시부터 축구를 하니까 저는 마음을 비우고 오늘은 이제 원래 어제 이제 인천 지방법원 가가지고 민사 관련된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잖아.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고 몸도 막 엄청나게 무겁고 해가지고 내일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까지 마감이었어요. 오늘까지 마감이었어서 그것도 이제 오늘 새벽에 방송 끝나고 뚝딱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이제 알람 맞춰놓고 계속 그랬거든요. 알람 맞춰고 일어나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알람 맞춘 시간에 못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서류가 간단해서 뚝딱 오후에 그 한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뚝딱 서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여기서 한 3시쯤 출발했나? 3시 좀 넘어가지고 부천시청역에 이제 갔는데 7호선 부천시청역 이제 인천 성남 가는 이제 그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정비하는 사람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7호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탄 전철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전철 타고 이제 성남역에 가서 이제 인천 몇 호선이냐, 하여튼 갈아타고 2호선 인천 2호선 타고 주안역 가서 택시 타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안역하고 인천지법하고 거리가 있어요. 뭐 버스 타면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버스 안 타고 택시 타고 이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처리다. 이제 정말 이러다가는 이 집단 소송 당해가지고 거의 반 법정이 될 것 같아요. 민사도 이제 안 해본 게 없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혼자 힘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법무사나 변호사 쓰려면은 변호사는 기본이 330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민사 시작할 때 330부터 시작해요. 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쓰면은 최소 몇십만 원 들고 서류 하나 뭐 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다 알아보고 서류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할 게 있어 수정하고 나서 어디 잠깐 들렸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거의 한 7시 다 돼가지고 7시 다 돼가지고 이제 도착했는데 청소 좀 하고 치우다가 씻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옷을 이게 2번 입었거든요. 외출복으로. 제가 원래는 한두 번 입으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세탁소에 맡기는데 페브리즈 뿌려놓고,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입었으니까 의상 또 갈아입지 말고 이거 그냥 입고 나중에 샤워를 하자, 깨끗이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씻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지금 방송 준비하고 선지 해장국집은 미리 다 알아놔가지고 그 배민에다가 미리 즐겨찾기 해놓고 장바구니에 딱 담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오늘은 진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소송 서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 모임 관련된 거 조율하고 예약하고 변경하고 막 정신이 하루 종일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있는 날인데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이 방송용 폰 갤럭시 S가 21인데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폰 잘못 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내일은 이제 1년 아직 안 돼가지고 1년 되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서 교환이 가능한지. 너무 화질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안티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은 화질 야외에서 안 좋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가에 그 까만 테두리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렌즈를 하나 바꿨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화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제가 했었잖아요. 저번에 놓고 가가지고 아이폰으로 한번 방송 해봤었잖아요. 근데 아이폰 화질은 이 갤럭시 S보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원래 아이폰이 좀 방송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아무튼 김소연님, 유시님 내일 한국이 우루과이 이기면 10만 원 후원합니다. 아니요, 그냥 지금 5만 원 하세요. 오늘 일본은 4골 이상. 벤치마킹, 독일과 일본은 같은 수준의 팀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줬다. 주장 요시다 마야. 근데 중요한 건 니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중요한 건 그거잖아. 너희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갤럭시 22호 다 망작. 그러니까요. 방송폰을 자,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합시다. 뉴스 가기. 전화 개그도 그렇고. 뭐 어차피 사람들 마음은 다 축구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자, 카타르 월드컵은 MBC. 근데 저기 아프리카 TV로 저는 보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TV 큐브를 이렇게 그 자동으로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화질로 보는데
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웨이브나 티빙은 왜 모바일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니 뭐 중계권을 더 내라고 하는 건가? 그냥 좀 시대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 세상에 TV로만 중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하길래 아니 피파도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모바일은 아프리카 네이버하고 아프리카 TV만 중계권을 따는데 이거를 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상파도 웨이브나 티빙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나 이런 아프리카 TV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상파 3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계권을 싸게 저렴하게 사드렸는데 요새는 막 무한 경쟁 체제라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2022년도에 세상에 웨이브하고 티빙의 모바일 서비스가 그 월드컵 중계를 모바일로 뭐안 한다는 거는 웃긴 거는 PC로는 볼 수 있어요. 얘 너무한 거 아니야? PC로는 볼 수 있잖아. 얘 보면은 타블렛 PC로는 못 봐. 타블렛 PC는 모바일로 들어가서 타블렛 PC는 볼 수 있나? 타블렛 PC 보는 분들 웨이브에 나와요? 라이브? 타블렛 PC는 볼 수 있고 그래서 타블렛 PC 하는 분들이 있구나. 타블렛 PC는 볼 수 있겠구나. 모바일이니까. PC로도 볼 수가 있고 TV로만 TV 못 보고 참 웨이브나 티빙은 신기한 채널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 오늘 하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풀려나면 대박인데 근데 김용 부원장은 신청을 안 하네.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보석 신청도 안 하고 원래 이제 구속되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보석 신청을 하고 하는데 나는 웃긴 게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은 다 풀려났어요. 돈 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풀려났고 50억 클럽도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신기하죠. 박영수 전 특검이나 뭐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수사한다는 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웃긴 게 뇌물을 준 사람들, 뇌물이나 뭐 정치자금이든 준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뇌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 유동규나 완전히 그 말 바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80도로 말 바꿔가지고. 남욱도 그렇고. 자기가 검찰 진술이나 조사받거나 이전에 그 녹취록에 나왔던 거하고 완전히 180도로. 김만배는 아니다, 내 거다.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주장은 뭐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주도한 게 아니라 뭐 누구에게 들었다 그런 거니까. 아무튼 아이고야. 도길 길이길이 도길. 영길이 형 독일로 유학 가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 가려다가 지금 그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방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어택 당하셨어요. 어택. 방제에 따라서 어택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해외도 못 가시고 지금 대량 난감이라고 하잖아요. 유학도 못 가게 한다고 지금. 프랑스에서 프랑스.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쪽 고소 고발하면 수사를 안 해요. 아시잖아요. 수사를 안 하거나 그냥 불송치하거나 그래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수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선거에 낙선하면 뭐 해외에 공부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그렇게 뭐 안철수도 그랬었고, 이낙연도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딱히 할 것도 없을 텐데. 한국에 있으면 구설수에 오르고 뭐 대선 패배 책임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선거에 떨어지거나. 이재명 대표님도 이재명은 위기 아니에요. 뭐 당장에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 무리수를 둬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거의 다음 총선 이후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차기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돼요. 200석 이상, 200석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살 길입니다.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버리면 탄핵이나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상 윤석열의 거부권의 의미가 없죠.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러니까 해도 다시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버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의 입지만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대선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기다 하는 거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독일 최근 5경기 오만 1대 0승, 헝가리 0대 1패, 헝가리 1대 1무, 잉글랜드 3대 3무, 이탈리아 5대 2승. 헝가리한테 고전을 맞춰 못했네. 18회 연속. 뭐 잉글랜드나 이탈리아하고 싸운 거 보면은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은데. 독일. 뭐 항상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독일, 뭐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5대빵 가자. 총선 때 민주당 지면 진짜 답 없다. 윤석열 임기 채움. 민주당이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강력하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너 독일이 너 무서워. 우리 발리면이 너 기시다 총리 너 화낼 거다 너. 기시다 총리 지금 지지율도 낮은데. 총선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아이고야 힘들구야. 구야 힘들구야. 구야 힘들구야. 자동 줄바꿈. 개바리바리 양세바리 다금바리. 헌떠니와 우리 너 독일에게 완전히 발린다네. 스거이 완전히 발린다네. 이제 3분 남았네요. 자판 데스네. 자판. 이탈리아가 탈락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탈리아노. 이상하게 망했네. 이탈리아노. 자, 떡길. 오, 심판. 야, 근데 그 반자동 오프사이드 그거 장난 아니더라. 야,
막 다 잡아내던데. 이제는 뭐 심판에게 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 잡아내, 다 잡아내. 오프사이드 그냥 확확 잡아내가 클라스, 클라스. 오, 오, 다 이제 보조 심판까지. 오, VAR. 이야, 뭐 지금 분할로 최첨단 됐어요. 이제 둘려먹기 힘들어. 카트라 월드컵 이제 둘려먹기도 힘들어. 시청자가 평소보다 없네요. 축구 봐! 네, 축구 봐. 어차피 다 축구 보는데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차피 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2002년은 너무 어릴 때라 어떤지 몰라서. 저 그때 2002년 때 지방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요. 지방에 있어가지고. 자, 뉴스 커뮤니티 자유 토크 게시판 C 후원율 제로네 이렇게 하면서 간병비 어떠냐라고. 간병비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 조금만 보태면 된다 고헬. 왜 저희 이렇게 어머니 간병비를 이렇게 병원비를 신경 쓰는지. 아니 뭐 후원도 안 할 거면서. 병원비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다가 조금만 가끔씩 이제 뭐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럴 때만 조금 더 보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 공기업에 있었거든요. 공기업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연금 무슨 퇴직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했나? 뭐 헷갈리네. 그때는 퇴직연금이었던 것 같은데. 퇴직연금이 있었어요. 퇴직연금이 얼마씩 이제 공기업에만 있는 다른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공기업에서만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자리 잡기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이제 그 퇴직연금 남긴 거하고 이제 노인 뭐였지? 노인연금이었나? 그 노인분한테 드리는 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조금씩만 보태면 돼요. 근데 뭐 크게 병원 가거나 그러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경기 시작했네요. 독일 대 재팬. 다음 월드컵이 어디더라? 어디더라? 월드컵 일정 개최. 개최지. 야, 네이버에서 SBS가 일시 100, 1000만, 10만, 20만 명, KBS ETV가 12만 명, MBC 57만 명. 아닌가? 5만 7천 명인가? 너 잘못 봤구나. 51시 100, 1000만 5만 대구나. 네이버에서는 SBS를 많이 보네. 모바일로는 박지성 때문에 그런 건가? SBS가 많이 보네. 네이버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보는데. 생각보다 시청률이 많이 안 봐. 2026년, 2030년 월드컵 개최 도시. 2026년 월드컵 개최지. 한일 공동 월드컵 이후에 3개국이 월드컵을 같이 개최하는 거 처음이랍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북중미에서 2026년 월드컵이 열립니다. 미국은 했었는데 많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전체 80경기인데 미국에서 60경기, 나머지 20경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에는
선수들 이동 시간이 꽤나 힘들 것 같아요. 미국 동부 서부 거리만 해도 엄청나죠. 자, 2026년 월드컵부터 바뀌는 대륙별 쿼터 배정. 유럽의 16장, 유럽의 16장, 아프리카의 9.5장, 아시아의 8.5장, 오세아니아의 1.5장, 북중미의 6.5장, 남미의 6.5장. 플레이오프는 유럽을 제외한 5개 대륙과 개최국 대륙의 1개국이 2025년 말 월드컵 개최지에서 벌이는 대륙별 미니 토너먼트로 대체. 여기서 상위 2개국이 2개국이 월드컵 진출. 이제는 플레이오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최지에서 대륙별 미니 토너먼트로 대체를 하나요. 개최국에는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지만 해당 대륙의 쿼터 한 장이 소진됨. 아시아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아시아의 쿼터 한 장이 사라진다는 거네요. 32개국 본선 진출국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으로 증가했다. 경기 수가 많다 보니 역대 최초로 3개 국가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가 있었다. 피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에 월드컵 출전권을 4.5장에서 4장 늘어난 8.5장을 배정했다. 우리나라가 본선 진출하기 쉽겠네. 거의 2배로 늘어났으니까. 2030년 월드컵의 경우도 공동 개최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에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 포르투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사우디, 이집트, 그리스, 중국. 한국은 없나? 한국은 없나? 2030년 우리도 대한미국. 피파 회장이 북한도 얼마든지 월드컵 개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는데 북한은 돈이 없어요. 뭐 남북한 단일 개최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여소야대. 유시님은 있잖아요. 아프리카 때부터 본인이 돈 벌 기회 다 놓쳐놓고 왜 이제 와서 후원 거리세요? 들어올 때 노졌어야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많이 벌었어도 다 날린 사람들 수두룩해요. 옛날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이제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축구 보시면서 나중에 들으시면 될 거니까. 자, 뉴스 까기. 여야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합의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이 되고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등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비서실인가? 하여튼 대통령실 비서실인가 하고 법무부는 제외가 됐는데 나중에 본회의에서 뭐 추가하면 됩니다. 기간은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입장 선회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실적 문제로 계획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인데 왜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불만도 있습니다만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내일 아마 골! 업사이드? 쭈꾸쭈꾸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 자,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이제 국정조사 통과하면은 뭐 무난하게 뭐 협의했으니까 통과될 것 같고요. 이제 예산안 처리가 관건인데 업사이드 맞네요.
정확하네. upside. upside. 자, 그래서 45일간 진행이 되고 본회의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간이 더 길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협상했다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을 좀 줄이고 대통령실 하고 그다음 법무부를 제어하는 선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적부심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OECD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8%로 낮췄습니다. 물가는 3.9% 상승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에서 1.8이면은 적지 않은 0.6%나 지금 0.4%나 지금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강원도 도지사인 김진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부터 시작해서 물가 폭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못 느끼니까 뉴스가 안 나가니까 그러는데 얼마 전에 흥국생명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사나 그다음에 또 보험회사나 이런 이렇게 중간 규모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금 자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흑자를 내는데 파산이 되는 도산이 되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채권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빨리 갚아라 연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로봇계 그러니까 개 모양의 로봇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 매출액이 형편없고 크지 않고 몇 천만 원이던데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의 매출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두 마리라고 해야 돼 어떻게 로봇개를 두 마리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회사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후보자 시절에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사와 관련된 업체다. 또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특혜 의혹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게 맡겼다라는 건데 예전에 이명박 때 로봇 물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한강에 로봇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로봇 물고기가 이제 이 한강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상태를 파악하게 하는 건데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있어요. 항상 이 국민의힘 정권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이제 한강의 로봇 물고기 박근혜 때는 무슨 미세먼지 관련된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날려먹었죠. 이번에는 윤석열 때는 이제 로봇계 경호하는 로봇계로 지금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이재명 최측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재명 35년간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이제 건만 민주당 지지자 사람들은 이제 부안오당 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하고 서른 의원 등 몇 명입니다. 몇 명이 계속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석 두석 아깝다고 놔뒀다가는 그 조씨도 한 명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검찰의 그 수사기획 기획 수사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인데 조응천
조홍천 의원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무슨 천공이나 김건희나 비판은 거의 안 해요. 이 세 사람은 거의 서른 의원은 그래도 뭐 국회에서 가끔 까긴 하던데 조홍천이나 박용진은 거의 뭐 까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뭐 천공에 대해서는 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저는 국정조사 찬성. 네, 일주일 전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정말 단언컨대 간을 잘 보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저는 국정조사 찬성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부적절해요. 왔다리 갔다리 진정한 런닝맨이죠. 기자가 그 사무실에 나오는 안철수 의원 그때 의원 시절 아니었죠. 낙선하고 근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 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간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검찰의 기획수사가 난리도 아닙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또 검찰 국토부 CJ 계열사 압수수색 노영민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 청탁 의혹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지금 뭐 가차없이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민수 인천시의원 고령 노동자들을 겨냥해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망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진짜 오래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동영이 이제 열린 우리당의 의장이었어요. 그때 당 의장, 당 대표를 당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동영이 뭐 그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 젊은이들이 투표를 잘하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노인 비하 발언으로 탈탈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열린우리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로 예상을 했다가 탈탈 털렸거든요. 그게 정동영이 그거 했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열심히 안 빠지고 하면 노인분들은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근데 난리가 나가지고 조중동을 비롯한 이 수구 언론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아니죠. 열린우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탄핵 역풍 때문에 그때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이 완전히 털렸을 때 시기인데 근데 국민의힘 한민수 인천시의원이 고령 노동자들을 겨냥해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망언. 다음 총선을 아주 말아먹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아먹으려고. 국밥에 말아먹으려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 뭉쳐야 안 그러면 민주주의 없어져. 그니까요.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나 뭐 정진상, 김용 이 사건이 누가 봐도 기획수사잖아요. 누가 봐도 기획수사인데 왜 박용진이나 서른이나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그렇게 이재명이 싫은 걸까요? 그러니까 설득해도 안 되면 내쳐야죠.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박용진이나 서른이나 조홍천이나 민주당 공천 못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몇 %나 돼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만 하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울 뿐이고 국회의원이 168석이 있는데 무소속 포함하면 170석이 넘는데 지금 21명만 무소속 민영배 의원까지 21명만 국회
국회 본청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MBC 민영화 공감대 형성, 대한민국은 다공영, 일민영 체제인데 세계 각국은 일공영, 다민영 체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이 국영 뭐 이런 공영 방송이 하나고 나머지는 근데 그런 게 제한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히려 공영 방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MBC 그리고 YTN, TBS를 아주 그냥 밟으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그 한국전력 자회사에서 그 흑자 기업이래요 또. 근데 그 기업이 YTN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뭐 어디에 매각할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매일경제 라이벌인 한국경제TV 거기가 정경련하고 연관이 그 재벌 정경련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경제TV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보수화되는 거죠. TV조선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조치를 확실히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YTN을 완벽한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KBS 이사회나 MBC 박문진처럼 YTN도 공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MBC나 KBS처럼 그다음에 광고도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합뉴스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TBS도 박원순 시장 때 그거를 이제 시의회 조례 따위로 언론사를 TBS를 막 만들었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TBS나 YTN 이런 곳을 좀 더 독립적으로 안전장치를 방어장치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특정 단체가 지지 의사를 안 했는데 지지 의사를 했다라고 그 내용인데 근데 지금 뭐 거의 김은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불송치하거나 거의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상진은 걱정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소속이 저렇게 송치됐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언론에서 조용합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프랑스 출국 앞두고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법무부 김경수 가석방 또 불어. 하지만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여권 인사 원유철, 최홍집 등은 가석방을 내보냈습니다. 아니, 대놓고 편파니까 대놓고 불공정이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로만 자유, 말로만 공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론단체 MBC 기자 백색 테러 협박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MBC를 공격하니까 일베 성향의 이번에 그 살해 협박글이 올라온 것도 일간 베스트죠, 일베. 뭐 경찰에 수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 최대 70만 명 2차 동원령 계획 1차 30명은 전투의지 상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30만 명을 강제 징집을 했는데 숨거나 해외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했는데 죽거나 그냥 개죽음 앞에서 총알바지로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도망가거나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는 뭐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까지 다 징집을 하고 심지어 이중 국적, 뭐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징집을 하고 수단 방법을 안 하고 지금 징집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막 징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투 의지가 없고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70만 명 2차 동원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동원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19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을 해서 긴급 회항됐습니다. 이 조류는 새와 충돌하는 바람에 이게 비행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날아오는 새랑 충돌하면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면에 부딪히거나 날개에 부딪히면은 그게 거의 뭐 타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뭐 사상자는 없는 걸로 나 보이는데 그 비행기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했는데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산시장은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다른 또 성폭행 연속 성폭행했던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초수급 대상인데 그 화성시장이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조두순도 그렇고 보호시설로 법무부 보호시설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란 정부 히잡 의문사 사건 반발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서 거기는 이제 뭐 윤리 단속이라고 하나 이슬람 단속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폭력을 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인 거죠, 여성을.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좀 난리가 나서 반정부 시위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져가지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막 쉴 새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란 정부에서 강경 진압해가지고 무려 뭐 발포까지 했다고 하니까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6개월 업무정지 위기 MBN 항소심 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시간만 끌 뿐이지 6개월 업무정지라는 건 6개월 동안 방송을 그냥 못 내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타격이죠. 종편에서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내보내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MBN의 내부의 부정부패로는 원래 종편을 취소해야 되는 사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방통위에서 봐준 거거든요. 이미 자리를 어떻게 잡았고 종편 채널을 없애는 것보다 그래도 존치시키는 게 이득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종편들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토를 했을 때 JTBC를 제외한 TV조선, 채널A, MBN의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봐줘가지고 이제 연장하고 기회를 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MBN. 박은빈, 로운 출연한 KBS 연모라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제50회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텔레노벨라는 비영어 외국어죠. 비영어 그 드라마에 대한 수상인데 한국 드라마 최초로 연모가 제50회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분 수상을 했고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근데 뭐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는 지금 뭐 영화든 드라마든 개박살나게 생겼으니
소속사 후크엔터와 갈등 중인 이승기.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삭발을, 저는 뭐 이 사건 때문에 삭발한 줄 알았더니 영화 대가족을 촬영하기 위해 삭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사부 일체 시즌 2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데뷔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이승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본인 가족, 뭐 친구들, 뭐 이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원 수익을 거의 배분을 안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후크엔터에 이선희 씨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 이미지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이제 계약 끝나가지고 1인 기획사로 독립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조용하다가. 좀 냄새가 난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승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시 후크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 참다 못 참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뭐 그 후크엔터의 대표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뭐 문자 메시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이선희 씨가 워낙 가요계에 워낙 입지가 크니까 과연 이제 이선희 씨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승기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선희 제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음원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가수 활동을 해봐야 수익도 안 나오고 맨날 적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승기 개인으로서 그럼 가수는 수익이 안 되네? 그러면 그 예능이나 드라마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한동안 이승기가 음원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아주 가끔씩 한번 내고, 그리고 거의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에, 거의 뭐 예능에 집중을 했었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력파 가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승기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몇 곡 있어서 왜 앨범을 안 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수홍은 가족과 사태고, 이승기는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같이 활동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후크엔터의 대표가 이선희 씨의 매니저 출신이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끝자리가 6위. 후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노력 좀 하세요. 문 닫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 닫으면 되지 뭐 그까 있고 뭐 대충 문 닫으면 되지 뭐 후원 없다고 뭐 나만 걱정해서 뭐가 되겠어요? 나만 걱정한다고 해서 뭐 후원이 들어오나요? 자, 독일과 일본은 전반 30분이 지나가는데 0대0 빵대빵 빵빵한 경기입니다. 일본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뉴스. 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리고 있습니다. 성대모사나 이런 거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후원이 터지고 좀 분위기도 좋고 해야 이게 잘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뉴스가 많아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많은 시간을 밖에서 지냈었는데 이렇게 뉴스 정리한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덥다 더워요. 성폭행 무혐의 가수 김건모 측 차근히 복귀 계획 세울 것. 근데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극패미들이 왜 그 업소에 갔느냐라고 또 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성폭행 그때 막 논란이 있을 때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김건모 측이 너무나 그 대응을 너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급하게 했고 다시 이혼까지 하는, 그리고 뭐 장인 장모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살지 그냥 이럴 거면.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고 사단이 난 거예요. 박수홍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수홍도 근데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은 평생 독일 전반 32분 전반 32분에 독일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차전 일본 나카무라를 1대0으로 까댑니다. 턱수염이 아주 그냥 뭐 일본 선수들만 항의를 하는데 이거 오노코노 이거 노 구라다요. 자, 아주 페널티킥이었나 보죠. 잘 넣었습니다. 일본 골키퍼 그냥 자러 가네. 누우러 가는데요. 전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자, 독일 선수 왔어. 네. 네, 독일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자, 전반 33분 PK 일카이 권도환이 페널티킥을 넣어서 1대0으로 나카무라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끝자리 6위 노력을 안 하니까 후원이 없는 거예요. 꺼져. 이선희 씨가 대표가 아니라 소속 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쿠엔터 대표가 이선희 씨 매니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루다루 다람쥐. 근데 이제 그 사업은 그 대표가 총괄을 하는 거겠죠. 자, 독일. 자, 유신이 예고한 대로 되고 있지요. 역시 유신은 살아 있습니다. 축구의 감이 살아 있어요. 감. 자, 오늘 그 2조 독일 대 일본 유신의 예상 스코어 1순위 독일이 3대 0승, 2순위 독일이 3대 1승, 3순위가 독일이 2대 1승을 예상했습니다. 역시 유신은 과거 10년 동안 또 이 스포츠 중계를 한 감이 살아 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자,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또 이 폐륜적인 글을 적어놨네요. 정말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니? 가족의 슬픔을 그 베토맨님 다른 방 터지는 거 안 알려줘도 되고요. 뭐 소송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뭐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뉴스 까기 이제 마무리 또 하도록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 2대1로 꺾은 사우디 대이변의 국경일 선포. 자,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메뉴 비판 쏟아냈던 호날두 자녀 연봉 249억 못 받고 방출. 그래서 지금 호날두 지금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소속 없이 무소속으로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월드컵 중에 방출이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 우루과이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배민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기 요기요 쓰다가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쿠팡이츠가 막 뜨고 있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배민을 선택했는데, 자, 쿠팡이츠 치킨 드실 분들은 다른 어플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C조 사우디아라비아 대 아르헨티나 2대1로 사우디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D조의 덴마크 튀니지 0대0, C조 멕시코 대 폴란드 0대0, D조 프랑스 대 호주, 프랑스가 4대1로 호주를 호주머니로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의 뉴커 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자 참여 032-323-5549번입니다. 문자 전용 032-323-5549번.
자, 질문이나 뭐 이렇게 저한테 남길 글이 방송 소개해 줬으면 하는 글이 있으시면은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 자유 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는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이고야 힘들고야 죽겠고야. 일본이 의외로 잘하나요? 독일이 후반 되면 각성하길. 그렇군요. 역시 시원한 물이 좋아요. 배불러. 선지해장국을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은 좀 스피드 있게 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또 축구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 이겨내고 해야 돼요. 끝자리 6위 뉴커의 대표는 유시님입니다. 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뉴커의 대표라서 대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25년째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너는 고헬 25년을 큰 수익 없이 그다음에 돈 안 되는 클린슈 캠페인을 1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25년을 버틴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후원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뭐 세상이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6개월의 법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6개월의 법칙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팬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큰 손이나 이런 손들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6개월의 법칙이 중요하고 유튜브에 6개월의 법칙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6개월의 법칙은 6개월이 지나면 광고가 잘려요. 네. 광고가 잘려. 저는 1년의 공백기입니다. 네. 1년. 벌써 1년이 아니라 1년의 공백기를 하고 또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1년의 기간을. 저는 뭐 문자로 지금 계속 디스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디스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비록 빚도 많고 1년의 공백기 때문에 뭐 집단 소송 비용에 그 다음에 운영비에 생활비 때문에 1년간 경제 활동을 못했으니까 뭐 돌파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 9월 18일 날 복귀해가지고 지금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버티고 있으니까 잘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래. 자, 050-2323에 5549는 왜 자꾸 얘기를 하지? 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테스트하게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축구 보면서 저기 전화 개그는 11시 이후에 하는 거니까 마감하고 이제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예상한 것만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제 확인해 뵀나요? 모바일도 웨이브에서 카타르 볼 수 있어요. 응? 아닌데? 나 금지로 나오던데? 온인가? 바뀌었나? 내가 접속했는데 저 TV를 잘못 봤나? TV를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있나? 라이브. 나오는구나. 내가 잘못 봤었나 보네요. 오씨, 엄청 깠는데 씨. 티빙은 없으니까 못하고 중계권이 없으니까. 이거 뻘쭘하구만. 아니 저기 티빙은 중계권을 못 땄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고 JTBC가 땄어야 못 땄으니까 저기 웨이브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를 왜 못 봤지? 황희정님 가슴이 아픕니다. 황희정님 10만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조금이라도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자, 황희정님하고 KS님하고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방송 시간도 느렸고 이것저것 특집도 하고 다 했는데도 뭐 이번에도 연말 특집으로 이것저것 편성하고 뭐 바보스 시즌 2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요. 반응. 맨날 더 노력하라고 그러고.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신아, 네가 후원할 만한 방송을 해야 돼. 뭔데 그게 도대체?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말하는 거야? 뭐 그 이상한 옷 입고 춤추고 여게스트 불러다가 때리고 물 뿌리고 이상한 스킨십하고 남자 BJ들하고 싸다고 때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 그런 방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맨날 무슨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막 그런 이상한 의상 입고 막 춤추거나 여자 게스트랑 싸우고 욕하고 막 고소한다고 그러고 뺨 때리고 다 그런 방송이야. 걔네들 보는 방송이. 그런 방송에 후원 터지는 게 나는 그러잖아요. 그런 방송에 후원 터지는 거 안 부럽다고. 가야 될 방향성이 다른 거니까. 내가 그런 막장 방송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지. 클린슈 캠페인 안 하고.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얘네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유신을 망가뜨리고 싶은 게 얘네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망치고 싶다. 미치도록 유신을 망치고 싶다. 그게 걔네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지 뭐. 돈심이 민심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망가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제가 클린시 캠페인 하면서 많은 BJ들과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라도 다 제3자가 비판을 하면 지금 보세요. MBC 기자 지금 완전히 너덜너덜 하잖아요. 현직 지금 MBC 공중파 기자 당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살해 위협 당하고 현직 지상파 MBC 기자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MBC를 막 까니까 아니 도대체 MBC가 잘못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비서관이 와가지고 막 큰소리치고 해가지고 항의한 것 뿐인데 아니 MBC 솔직히 난 MBC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 날리면도 그게 공동 취재단의 영상이거든요. MBC가 혼자 찍은 게 아니에요.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공동 취재단이 가가지고 취재했던 내용을 MBC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에서 다 쓴 거거든요. MBC가 썼으니까 다른 데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다른 언론사를 개무시하는 거지. KBS나 SBS 다른 언론사가 바보입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들 바보로 만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기고 그게 MBC 탓이냐고. 그리고 그 재연 배우 나갈 때 재연 배우 표시 안 했다고 난리치는데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진짜 김건희겠어요? 싫어하겠냐고. 그냥 단순한 실수야. 물론 MBC가 꼬투리 잡히는데 그런 단순한 실수도 안 하면 좋겠지만 사과했고 그다음에 바로 수정해가지고 재연이라고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장면도 아니야.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렇잖아. 근데 그거 갖고 트집 잡고 심지어 뭐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가 김건희랑 그 통화한 내용들 공개하는 것도 다 고소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신처럼 클린슈 캠페인 안 하고 일반 언론사 하는데도 고소고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그
다스베이다 김어준 씨 고소당한 것만 몇 건이고 고소 고발. 김어준 씨가 막 죽으려고 하잖아. 피곤하다고. 김어준 총수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기본 조사가 10시간 넘어가거든요. 조사받고 그냥 시간을 끌어요.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서 검토까지 하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거든요. 기본이 10시간 넘어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지난주 다스베이다 보니까 엄청 피곤해 하더라고요. 지금 뭐 김어준, 그 다음에 뭐 김용민 PD, 그 다음에 뭐 주진우 기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정봉주 전 의원은 저기 뭐야? 뭐 미투 관련해가지고 해가지고 선거도 못 나갔잖아요. 엄청 까여가지고 당을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받았는데 모르잖아. 무혐의 받은지를. 지금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뭐 그 저기 이동영의 이동영 TV의 EJ도 뭐 우리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용민 PD도 뭐 곧 지금 재판 기소돼 가지고 재판 진행 중이고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민주진영의 유튜버들 중에 소송 안 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나보고 뭐 나를 비판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뭐 십몇 년 전에 무슨 김밥 천국 사건, 뭐 고 임수혁 선수 기부 사건 이거 아직도 까잖아요. 아직도 십몇 년 됐는데 내가 해명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해명을 수만 번을 했어요. 해명을 수만 번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우리는 인정 못해. 뭐 키 논란, 생일 논란, 뭐 고양이 학대 논란, 뭐 위장 전입. 이대영 야구 선수 이대영 은퇴했죠? 예. 자, 독일이 체크 하나요? 확인 중 하고 있습니다. VAR. 자, 제가 오늘 예상 1순위가 3대0, 2순위가 3대1. 골인가요? 응? 뭐야? 다시 봐달라고요? 봐달라고요? 무효가 됐네요. 무효다요. 예. 1대0입니다. 전반전 거의 끝나가고 추가 시간 4분을 줬습니다.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4분이. 자, 골 무효다요. 네, 스키다시야. 잘하는 척. 자, 1번 선수 왼쪽으로 갑니다. 세돌이. 나가리. 이번 좋았어요. 나가리. 자, 이제 전반전 다 끝나가는 것 같고 끝자리 6위 40년 찐팬입니다. 방송을 25년 차인데 40년 찐팬이라고요? 찐빵이나 드세요. 아니 내가 올해로 25년 차인데 40년 찐팬이라면은 뭐 미래에서 왔니? 네가 윤미래야? 아니 미래에서 40년을 문자로. 반자동 시스템 정확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옛날에 그 오프사이드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전반전 사요나라 됐습니다. 드디어 전반전 사요나라. 자, 카타르 월드컵 2조 독일이 일본을 전반전 1대0으로 앞서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유신 3대1 승, 3순위 독일이 2대1 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뉴스 까기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전화 개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끝내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까기 오늘의 주요 뉴스 시원하게 까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1시 이후에 전화 개그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좀 합시다. 황희정님이 정말 하소연을 하십니다.